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는 제가 최근에 출간한 이 저서 김일성과 관련하여 이 책이 과거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 적지 않은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최고 권위적인 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하와이대 서대수 교수의 김일성이나 또는 일본 도쿄대학의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의 김일성과 만주 항일 전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내용이 방송을 이제 녹화해서 유튜브로 내보낸다는 것이 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꼭 자기 책에 대하여 자랑하고 남의 책에 대해서는 어딘가 디스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게 될까봐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유수의 언론들이 저희 이 책에 대하여 기사화하고 있는데,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기사는 어제 프레시안에서 내보낸 기사였는데, 제가 왜 이 기사가 비교적 마음에 드느냐면, 기사 속에서 저희 이 책이 가능하게 남북 양쪽으로부터 모두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쪽에서는 벌써 많은 저해 공작이 있었고, 이태전에는 일본 국적을 갖고 계신 한 조선인, 아무튼 그런 한 분이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LA 쪽의 한 종교계 인사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이제 저한테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에 뉴욕까지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도 물론 저와 잘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하여 각별히 이제 안전에 조심할 것을 공고해 오기도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김정은이 이복 형님 김정남이 백주 대낮에 이제 어떻게 살해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다 잘 알고 있지 않고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 때, 이제 다 쓰고 나서 출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적어도 김일성에 대하여 주요하게는 김일성이 청년 시절 항일투쟁사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진보 쪽의 독자들보다는 주요하게는 보수 쪽의 독자들이 좀 더 이제 반가워하고 환영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괄하게 김일성은 가짜다, 나쁜 놈이다, 또는 김일성이 청년 시절 항일투쟁사는 모조리 다 날조다, 이렇게 주장해오고 있는 보수 쪽의 독자들이 요즘은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공격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은 사실상 독자들이라고 호칭하기는 곤란하겠더군요. 왜냐하면 근본 제 책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본 것 같지가 않고요. 그냥 누가 대고 헐뜯으면 덩달아서 함께 헐뜯는 대열에 동참하는, 말하자면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는지요. 제가 이틀 전에 저희 페이스북에다가 좀비에 관한 수필 한 편을 써서 올렸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수필의 제목은 욕망의 베니싱 포인트라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이제 나는 좀비를 꿈꾸고 뱀파이어를 갈망한다, 이렇게 달았는데, 베니싱 포인트란 영어를 잘 아는 한국의 독자들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점, 소실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소실점은 하나의 점을 가리키죠. 미술에서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림들은 이제 보통 점과 선이 융합체입니다. 그림에서는 이제 점이 선을 불러오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서 그 그림을 관상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 아주 살아서 숨이 쉬듯이 다가올 때는 미술 비평가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은 존재이고 선은 삶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실될 때, 즉 우리 눈에서, 그러니까 육안에서 그것이 소실될 때 베니싱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소실되는 그 점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소실됨과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점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은 다시 또 선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모종의 사상이나 또는 진영에 매몰되면서 사고가 경직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먼저 자기 자신이 소실됩니다. 그 소실점에서 인간은 집합과 분산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영혼은 잃어버린 채로 남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진영이나 또는 사상이나 또는 주의 주장이나 그리고 어떤 맹목적인 인간에 대한 숭배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상실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비교 방법을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좀 진부하게도 이제 자기의 영혼을 남에게 추출당한 좀비들이라고 제가 그 수필에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 인간에 대해서 악담하는 그런 그 좀비가 아니고 일종의 문화 비평어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창 거의 다 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광화문의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진보든 보수든 할 것 없이 그들이 과연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자기 사상과 자기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나 흥분하고 열광하고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한국 사회가, 전체 한국의 국민들이 좀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도 말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또 정신없이 다른 데로 튀어버리는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독자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독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독자가 되자면 실제로는 책을 읽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읽어보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자기가 읽어보았던 그 유명한 학자들이 그동안 김일성에 대하여 내렸던 객관적인 평가와는 구경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서 언급하려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지목하는 두 분의 학자가 계십니다. 바로 한 분은 서대숙이고 다른 한 분은 일본의 와다 하루키인데, 지금까지는, 아니 어쩌면 어제까지도 이 두 분이 연구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대숙 교수의 김일성과 와다 하루키의 김일성과 만주항일 전쟁, 무릇 김일성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이 두 분이 책이 최고의 이제 저서로 이제 군림하고 있지 않고 뭡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책을 읽어보았거나 또는 읽어보았던 사람들로부터 얻어들었거나 하는 한국의 독자들은 저희 책, 즉 나 유순호의 이 김일성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옳거니 또는 저렇게 틀리거니 하고 왈가불가하고 싶을 때는 죄송하지만 꼭 저희 책을 읽어보신 뒤에, 그리고 과거 자신이 보았던 서대숙이 김일성이나 와다 하루키의 김일성과 만주항일 전쟁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지, 어디가 다른지, 그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떤 근거와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신 뒤에 말씀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즉, 저희 뜻은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은 없이 그냥 나는 김일성이 싫어, 그는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민족을 동족 상정의 비극으로 몰아넣은 범죄자야, 그래서 죽어도 싫어, 어떤 이유로도 싫어 하고 미워하는 분들께서는 물론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싫은 건 싫고 미운 건 밉더라도 어째서 싫고 어째서 밉다는 것을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자기 사고나 또는 자기 사고를 거쳐서 도출되는 그런 결정의 과정이 없이 그냥 내가 처한 진영에서 싫어하니까 따라서 이제 같이 싫고 하는 식으로 내 사고, 즉 자기의 사고나 생각은 없이 나오는 말마다 보여주는 언행마다 모두 남에게서 주술당하듯이 그렇게 좀비식으로 마구대고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아직은 제 책을 읽어보지 못한 채로 저희 책에 대해서 마구 항의하고 계신, 김일성을 굉장하게 나쁘게 보고 있는, 그리고 김일성의 항일투쟁사에 대하여 모조리 부정하고 싶은 분들은 물론이고, 또 김일성에 대하여 그의 항일투쟁사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비교적 진보적인 독자들에게 제가 과거에 보아왔던 서대숙이나 와다 하루키 이 두 분의 연구 논문 저서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두 분, 즉 서대숙과 와다 하루키는 모두 김일성에 대한 연구 논문서를 책으로 발간한 뒤에 북한 정부로부터 환영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는 단적으로 서대숙이 김일성은 굉장하게 북한 정부의 입맛에
맞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또 와다 하루키는 실제로 북한에 초청받아 북한을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이 두 분이 김일성에 대한 이제 연구저서들은 실제로는 김일성이 항일투쟁사에 대하였을 때 거의 김일성이 숨기고 싶어하는 실제의 치부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북한에서 공개하고 있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 그 전체적인 맥락은 모두 그대로 따라가면서 부응하였고, 다만 미사구려, 즉 북한식이 찬양 일색화를 좀 걷어내고 은근슬쩍 사실을 말하는 척하면서 그냥 그 흉내만 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연구저서에서 한국의 독자들이 처음 접하였던 꽤나 인기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그 일본 쪽의 자료들과 중국 쪽의 자료들이 그 다수인데, 저도 이번 책에서 일본 자료와 중국의 자료들을 적지 않게 수집하였지만 여기서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이런 자료들에는 거품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의 자료들은 결과적으로 당시 만주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군이 현실에서는 결과적으로 김일성을 사살하지도 붙잡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 역시 100% 믿을 바가 못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두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 일본군이 토벌에 동원되었던 만주군은 정작 그 김일성이 지휘하고 있었던 항일연군과 그 전투를 벌였고, 또 그 일부 전투에서는 아주 크게 승리도 했었습니다. 정작 그 김일성을 사로잡았거나 또는 사살하지 못했고, 그 김일성으로 의심되는 다른 그 조선인 지휘관을 사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일본군과 만주국 정부에서는 그 김일성에게 현상금까지 걸어놓았기 때문에 만주군은 자기들이 이제 김일성으로 의심되는 조선인 지휘관을 사살하게 돼서 바로 확인도 없이 자기들이 김일성을 사살했노라고 이제 거짓말하고, 실제로 이제 그 시체를 다른 토벌대 지휘관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 속의 여배우가 누구냐면, 중국에서는 굉장하게 인기가 있는, 그 중국어로는 선준어라고 부르는 그 영화 배우인데, 본명이 조연입니다. 중국어로. 한국어로 직역하면 조연이 되는데, 이분이 만주족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할아버지가 이름이 조추황인데, 중국어로는 조추황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1945년 그 8.16 광복 이전에 중국의 그 해룡지향성을 모조리 총괄하는 그 만주군 제3공관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37년 2월에 만주군 기병여단의 한 여단장으로 있을 때 이 사람이 수하에 그 기병연대 연대장과 부연대장이 이제 형제간으로서 그 중국어로는 구지엔 또 구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이 구지엔이고 동생이 구회인데 한국어로 직역하면 고연과 고학이 됩니다. 이 두 형제 부대가 이제 1937년 2월에 김일성이 소속되어 있었던 항일연군 제2군 부대가 그 오늘의 중국 길림성 장백현 경내의 리명수라고 부르는 고장에서 이제 전투를 진행하고는 무성적으로 철수할 때 김일성이 부대를 엄호했던 최수길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그 연대의 연대장 하나를 사살했습니다. 속으로는 많이 김일성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 시체를 김일성이라고 속여서 당시 그 만주국 돈으로 1,000원을 주고 다른 부대에 팔아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는 일본군에게 발각되었지만 이런 일들이 결코 한두 번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의 영화배우 그 선준호의 할아버지는 광복 이후 그 중국 정부 무슨 감옥에서 이제 복에 가다가 1960년대에는 사면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생전에 그 남겨놓은 회고담에 보면 여기저기서 그 자기들 부대가 김일성을 이미 사살했노라고 올려보낸 거짓말 보고서가 결코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오늘날까지도 이제 기성사실화되어서는 그 김일성을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 그 한국의 보수 쪽에서는 여전히 그런 거짓말 기사를 근거로 내놓고, 봐라, 진짜 김일성은 그때 이미 벌써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이 그 북한 김일성이 그 김일성일 수가 있느냐고 끝도 없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유치하고 고작 증거로 내놓고 있는 자료들이라는 게 그때도 벌써 이미 만주국 정부에서 거짓말 기사로 밝혀지고, 또 그로해서 그 거짓말을 했던 관계자들이 처음 받기도 했던 그런 엉터리 신문 기사 조각을 지금도 무슨 큰 법에 양 이제 간주하고 계시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서대숙이나 와다 하루키의 그 연구 저서가 당시 세상에 나오면서 이런 보수적인 주장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에서 오히려 각광받았고 또 그 환영받았던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와다 하루키의 그 김일성과 만주항일 전쟁은 한국에서 이제 가장 그 진보적인 학자로 이제 평가받고 후에는 통일부 장관까지 했던 이종석이라는 분이 바로 직접 번역해서 한국에 들여오지 않고 어쨌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서대숙이나 와다 하루키의 이런 연구 저서들은 실제로 김일성에 대한 그 한국 보수 쪽의 잘못된 그런 편견을 바로잡는 데는 일조했을지 몰라도 김일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비교적 공정하게 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김일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로 잡아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 교수의 연구 저서는 거의 90% 이상이 그 근거 자료가 일본과 중국 정부에서 공개했거나 또는 이 두 나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수집이 가능했던 자료들에만 거의 의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일단 그 일본 쪽의 자료들, 물론 일본 쪽의 자료들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일본군은 김일성을 사살하지도 또는 붙잡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료 또한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많은 잘못된 거짓말 보고서가 사료로서 이제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쪽의 자료들은 어떠합니까? 제가 중국에서 한창 그 김일성이 항일투쟁사와 관련하여 그 현장을 탑사하면서 취재 활동을 이제 진행하고 있을 때 와다 하루키가 중국의 연변에도 다녀가고 또 적지 않은 중국의 그 조선족 학자들과도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자들은 모두 중국 정부로부터 학위를 받고 또 중국 정부에 예속되어서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뜻인즉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란 모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자료 외에 더 다른 공개되지 않는 자료들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즉 중국에는 국가에서, 즉 정부에서 허락하여 공개하고 있는 자료 외에도 허락하지 않아서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즉 여전히 국가적인 기밀로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이 또 다른 판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서대숙이나 와다 하루키는 거의 하나도 수집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연구저서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 두 분의 김일성 관련 연구저서는 역시나 반쪽짜리, 즉 북한 정권이 눈에 거슬리지가 않는, 즉 어느 정도 북한의 입맛에 부응하는 그런 연구저서가 분명한 것입니다. 아니면 왜 북한 정부가 이 두 사람을 평양으로 초청까지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2020년판 저의, 즉 이 유순호의 김일성은 다릅니다. 일단 편폭면에서 서대석이 그 김일성이나 와다 하루키의 김일성과 만주항일 전쟁과 같은 이런 책자들과 비할 때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이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안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내용 또한 서대숙이나 와다 하루키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과 비교하면 하나는 숫자만큼이 크기에 담겨 있다면 저희 책은 거의 그 지게 소쿠리만큼이나 큰 그런 광주리에 담겨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 지게 소쿠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래에 그 몇 가지를 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에서 그 조선의 어머니로 가장 성스러운 조선 여성의 표본으로까지 추앙받는 그 김일성의 어머니가 생전에 남편 김영지, 즉 김일성의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제가 했던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세상에 제대로 공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서대숙이나 와다 하루키 책에 그런 비밀에 대해서 밝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책에서 유일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김일성의 소년시절, 즉 북한에서는 어린 나이에 그 터드라는 단체동맹 이런 단체를 결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길림성 장춘 주변에 구태라고 하는 그 현성에서 새로운 조직의 공산주의 활동을 모시겠다고 이제 구가하고 있지만, 물론 이때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합니다. 이 시절 그 김일성이 깡패 노릇을 하고 다녔다느니, 또 지어는 그 미국의 CIA에서 이제 복무했던 적이 있다는 그 어떤 한 한국분은 방송에 나와서 김일성이 이때 같이 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을 살해하고는 돈까지 훔쳐가지고 이제 도망갔다느냐 하는데, 실제로 이때 김일성이 과연 그
장춘 근처의 구태현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구태 지방의 본거지를 틀고 있었던 양시봉이 조선혁명군에서 갈라져 나왔던 이종락이라고 부르는 자의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김일성이 후영 무슨 일을 하고 다녔던지에 대하여 저희 책에서는 아주 자세한 내막, 그때 이 이종락이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의 활동 상황과 이 지휘부의 사령장이었던 이종락이나 또는 그 장소봉이나 김광렬이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춘지방에 들어가서 그 당지의 조선인 상가를 겁탈하여 이제 돈을 빼앗다가 이제 붙잡히게 되자, 이때 그 김일성이 이 부대의 나머지 총기들을 훔쳐가지고 이제 그 안도지방으로 도주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즉 그때 그 관련자들의 이름, 출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지금까지 북한이나 남한은 물론 바로 그 서대숙이나 와다 하루키의 그런 연구 저서들에서는 근본 한 글자도 언급할 수가 없었던 그런 공개되지 않는 이런 사연들이 저희 책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다음 또 셋째, 북한은 물론 남한에서까지도 이제 낭설과 억측 속에서 이제 화자되곤 했던 김일성이 첫 번째 애인에 관한 사연입니다. 김정일이 생모가 되는 김정숙, 즉 오늘이 김정은에게는 친할머니가 되죠. 김일성이 첫 공식적인 아내 김정숙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김정숙도 원래 김일성의 아내가 아닌 김일성의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후에는 도수사로 몰리고 김정숙은 김일성의 여자가 되고 마는데, 저희 책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보수 쪽 또는 진보 쪽의 부분 독자들은 혹시 서대숙이나 와다 하루키의 책에서 이처럼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이런 사실들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 책에서는 그 김정숙이 남편이 이름이 무엇이었으며 누구였으며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종당에는 어떻게 도주자로 배신자로까지 몰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김정숙이 김일성이 품에 안기게 되기까지 아주 자세한 그 내용을 깡그리 밝혀냈습니다. 다음 넷째는 청년 시절 김일성이 첫 번째 애인이었던 한성이와 두 번째 애인, 즉 김일성이 가장 사랑했고 또 늙음하기까지도 평양에 데려다가 이제 말년을 책임져 주었던 김혜순이라는 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두 여자의 인생 경력, 즉 출생과 사망, 그리고 20대 나이에 김일성과 관계를 맺게 되었던 그 전후 과정에 대하여 남북한은 이제 물론 중국과 일본 어느 자료에서도 여러분들은 혹시 보았던 적이라도 있습니까? 당연히 서대숙도 와다 하루키도 모두 모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 책에서는 이런 공개되지 않았던 사연들이 실제 생존자 내지 연구자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해고담과 증언 자료들을 근거로 아주 자세하게 밝혀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하더니 숨이 찰 지경입니다. 이와 같이 전혀 공개된 적이 없었던 그런 비밀스러운 그 내막들이 뒤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날조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둔갑되어서 현재 북한 정권에서 공개되고 있는 김일성의 수많은 전투들, 이제 예를 들면 그 1936년 8월에 무송현성 진공전투, 또는 1937년 2월에 도천리 전투, 이명수 전투, 또 그 이어서 여름에 진행되었던 그 유명한 보천보습격 전투, 그리고 간산봉 전투, 이런 수많은 전투들에 대해서도 모두 북한에서 날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책에서는 모조리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허다하게 많은 틀린 내용들을 저는 서대숙이나 또는 와다 하루키 책에서 하나도 제대로 바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북한 정부에서는 이 두 분을 평양으로 초청까지 하지 않고 어쨌습니까? 때문에 이제 어느 날 여러분들은 만약 저도 이번에 낸 이 책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부터 초청받았거나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적어도 한 번쯤은 저희 책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미리 말씀드리건대 그런 일은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일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며 거의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제가 이 책이 서문에서 미리 밝혔듯이 저는 김일성의 청년 시절 항일투쟁 역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일성이 이 6.25 전쟁을 일으킨 그 범죄에 대하여 용서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945년 이후에 김일성은 우리 민족에게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범죄자라는 사실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책의 첫머리에 이 책은 1930년대를 김일성과 함께 보냈던 다른 수많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독립투사들의 영전에 바친다고 했던 이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김일성이라는 이 인물은 저희 책에서 이때 역사를 복원하고 재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상관물 내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함께 했거나 또는 연결되어 있었던 그 수많은 조선의 젊은 열사들이 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침략자 일본군과 싸우다가 결국 나라의 독립과 해방도 보지 못한 채로 만주 광야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린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도 또 이렇게 생각 밖으로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두 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김일성에 대하여 과거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관련 도서들을 한두 권 정도 읽었던 적이 있는 분들 또는 진보니 보수니 하고 어떤 진영과 그 진영이 주지장에 매몰되어 계신 분들에게 한두 마디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꼭 자기 눈으로 직접 읽고 꼭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그 사고 결과에 다다르게 된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사고는 거의 없이 자기가 매몰되어 있는 자기 진영의 시각과 주장에 의해서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고 허투루에 발설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제가 썼던 그 수필, 그 욕망의 베니싱 포인트, 이 수필로 돌아가서 자기 영혼을 남에게 수술당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없는 인간은 시체가 됩니다. 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즉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좀비들은 좀비화하고 있는 이 사회의 잘못된 문화적인 풍토화에서 그 베니싱 포인트, 즉 사라져가는 소실점에서 점이 다시 선으로 환원하고 선이 다시 우리 생활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눈으로 꼭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정작 보지도 않고 남이 본 것을 귀로만 전해 듣고 그것을 사고도 하지 않고 또 자기 결정인 양 쉽게 내뱉어버리면 그런 현상들은 계속 순환 반복하게 됩니다. 즉 사라져가는 소실점에서 점이 다시 선으로 환원하고 선이 다시 우리 현실로 복원하듯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은 마치도 하나의 거짓말이 두 개의 거짓말을 낳고 두 개의 거짓말이 계속 세 개, 네 개로 불어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실은 영영 멀어지고 맙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도 모두가 좀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의 머리로 사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고하지 못하니 결국 생각을 남에게 수술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모두가 좀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히나 역사에 있어서는 어떤 책을 평가할 때 최소한 자기 눈으로 그 책을 반드시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사색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내가 읽었던 그 관련 책 속의 내용과는 이 책은 어떻게 다른지, 저쪽의 주장은 어떤 근거와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것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 좀 더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 있는지를 자기들로 사고를 거쳐서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의문할 것은 의문하고 반론할 것은 반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저희 이 김일성에서는 과거 서대 속의 김일성이나 또는 와다 하루키의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같은 그런 저서들에서 전혀 근본 이제 밝혀낼 수도 없었거니와 저는 언급조차 불가능했던 큰 공개되지 않는 비밀들이 저그만치 한 100여 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팩트상에서 그 디테일상에서도 근본 비교가 불가능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신반의하고 계십니까? 그 해법은 하나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비싸서 사서 볼 형편이 못 되시면 살고 계신 그 근처의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아도 되고, 또 도서관이 아직 없다면 그 도서관에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여서 이제 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에 대하여, 저희 이 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반론하고 싶은 분들도 꼭 일단 한번 읽어보신 뒤에 팩트를 가지고 하나 둘씩
저자인 저한테 직접 의문을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반론을 하시든지 또는 저랑 논쟁을 벌이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페이스북이나 또는 카카오 스토리에서나 또는 유튜브 방송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 밖으로 너무 지루하게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심 있게 들어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동산의 아침의 햇살 붙들고 솟아와 새하얀 접시 꽃잎 위에 눈부시게